1차 메모를 시작으로 지금의 메모까지 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지금 현재 11시 37분인데요.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10차로 끝났습니다. 25일에 최종 변론기를 잡았는데요. 이래저래 어찌됐든 오늘 좀 빵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장원의 체포 명단 메모가 공개됐는데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장난도. 이게 그냥 장난스러운 작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그것도 2번이나 불려 나와서 뻔뻔하게 이 메모를 들이밀었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신빙성에 대해서 추궁했고, 인원수, 메모 작성, 장소 등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메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홍장원의 말이 바뀌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모가 빵 공개가 되자마자 이 뭔 장난이야, 이거 뭐 다툴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5차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마지막 10차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와 관련돼서 읊어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편하게 주무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메모를 가지고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세상 부끄러워지네요.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홍장원,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한다?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없는데요. 홍장원이 본인의 체포 명단에 대한 작성 경위를 설명을 했는데요. 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잊어먹지 못하게 다시 적은 거다. 그게 이거다. 사진 한번 띄우겠습니다. 1차 메모. 이 아라비이 작성한 게 아니고요. 홍장원이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보좌관이 다음에 정서를 했다. 보좌관도 진짜 멋진 사람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2번째 2차 메모를 보면요. 이거는 뭐 모스 부호 같은 느낌이 들죠. 정말 이거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데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가지고는 이 체포조 명단을 메모로 남긴 경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생뚱맞은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받아 적었다. 그래서 검찰과 헌재 등에서 증언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홍장원이 한번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홍장원이 급한 마음에 비상계엄 이거 이재명 당대표에게 바로 알려야 되겠어. 제대로 뿌락지 들통났죠.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홍장원이 이거 주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직무에 대해서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장원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12월 6일 날 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러니까 모가지 잘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로 검찰을 찾아가서 본인이 체포자에 대한 명단을 들고 있다라면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1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 결의안을 올렸는데 부결되자 12월 11일 날 2차 표결을 앞두고 박선원이 나와서 메모지를 막 흔듭니다. 체포조 명단 내 손에 있는 게 유일한 메모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탄핵의 트리거가 돼가지고요. 한동훈이 콧구멍 벌렁벌렁 내부에서 막 분란을 일으켰죠. 이거 비상계엄, 위헌, 위법 왜 저를 체포하려 하셨습니까? 하고
그래서 2차에서 탄핵소추안이요 통과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23명의 반란표가 나와서 말이죠. 그것까지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민주당에 개가되어서 이상한 메모를 들이밀었던 홍장원이다라는 거죠. 요때까지만 해도 이 메모와 곽종근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라고 했던 이 진술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죠. 마치 인간 사냥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경찰, 개딸 따질 것 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눈을 뜨기 시작했죠. 국회에 들어갔던 계엄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선관위에 투입되었네. 선관위에서 뭘?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야? 대단한데? 진짜 이 비상계엄의 포인트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자 요구했던 우파 진영에서는 이게 한 끝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점점 더 진실이 밝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와 사건들이 터집니다.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밝히면 안 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될까봐 발발 떨었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간첩 사건 등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민주당 좌파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속신앙, 위법, 도끼, 감금, 암살 이런 걸로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로 가지 못하게 시선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했었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홍장원이다라는 겁니다. 탄핵심판 5차에서 홍장원의 이 메모가 이 가짜다 또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공작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이 살짝 들통이 나면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를 돌려보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었죠. 결국은 들통났습니다. CCTV를 보니까 메모를 쓴 장소 그리고 시간 모든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애초에 홍장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간 앞에 공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메모를 작성했는데 왼손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어서 사무실에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 그리고 그 처음에 있던 원본은 폐기했다까지도 얘기했는데 원본은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부적이죠, 부적. 이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 보좌관도 대단을 하지만요.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다. 국민을 현혹시켰다.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이게 내란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모의 인원수가 12명, 14명, 16명 자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이거는 12명, 14명, 16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 메모를 보고 이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썼다라는 게 이래서 네 번째 메모가 완벽하게 지금 드러나서 이 체포조에 이재명도 적어 있고 우원식도 적어 있고 이렇게 정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보고 지금 이거 띄워드리는 메모로 발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홍장원이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줬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뻔뻔하죠. 이 홍장원의 메모를 증거로 채택한다라는 건 명백한 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고 오염되고 메모의 진정성까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필체들이 들어갔고 1차 메모를 시작으로 지금의 메모까지 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짜 맞추기식 재판이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요 홍장원에 대한 이 메모 이거를 증거로 채택한 건 명백한 위법인 것이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홍장원의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는 이 헌재법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을 모두 묵살한 채 결과를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식 재판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장훈의 메모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홍장훈의 메모를 탄핵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건 재판 요건에 절대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나 해임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절차가 많거든요.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강행시키고 절차적으로 요구를 불허하는 것,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거들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이런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홍장훈의 메모를 챗 GPT에다가 그림 파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던져봤더니 모스 부호도 아니고요. 어떤 뭐 부호라든지 암호가 아니라 그냥 낙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메모, 그냥 낙서에 불과한 1차 메모를 이 많은 생각과 약간 좌쪽문을 열고 뛰쳐나가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짜맞춰진 그 창작의 결과물이 아닐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눈물 질질 짰던 곽종근 특종사령관도 그렇고 말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김한태 707 특임단장이 이 곽정근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지시에서 국회의원 들어본 적 없고 끌어내라 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볼 때 이거 가스라이팅 당했다. 홍장훈과 나 김한태가 앉아있는 자리에 박범계가 들어와서는 회유를 하더라. 종이에 뭘 적고 이런 식으로 답하면 돼요 라고 연습까지 시켰다. 가스라이팅 당했다까지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증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 홍장훈의 메모까지 1차, 2차, 3차, 4차 이 내용이 맞는지 이게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채택을 한다? 필적 감정도 하지 않고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건 명백한 위법이다 라는 거죠. 지금 헌재가 위법한 사례들이 10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7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한 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금지 헌재법 위반도 있습니다. 탄핵 핵심이다라는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계속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것. 내란죄를 빼고 내란죄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심판하겠다라는 헌재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 신문 때 피소추인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3분만 더 제가 직접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홍장훈 메모에 대해서 증거 채택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메모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증거가 채택된다라는 건 헌재 그냥 폭발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졸속 처리하면서 10차로 마무리 짓고 25일날 종결시키겠다. 변론을 듣겠다. 무리하게 끌고 왔지만요.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다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50%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반드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직무 복귀를 하셔야 된다. 라고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공개된 그러니까 탄핵 심판 변론기일 10차를 마무리하고 공개된 이 홍장훈의 1차 메모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에 대한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TV였습니다.